자, 오늘 12월 27일 오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준혁입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 대부분 쉬었고, 우리가 이제 배당락을 이제 하루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배당 관련된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당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뭐 이게 물론 연말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보통 1년 이자를 받죠. 그래서 1년 뒤에 보통 이자를 받는데 배당은 지금 사면은 그냥 1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배당 보실 때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지금 배당 관련돼서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결산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결산 법인이 이번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락을 당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간간히 뭐 9월 결산이라든지 6월 결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가배당 수익률을 대부분 찾아보면 이건 대부분 예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배당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책을 조금 바꾼다. 중국이라든지 미국처럼 좀 바꾼다. 미국은 사실은 배당하기 전에 얼만큼 배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당을 지금 배당락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년 이제 주총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배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배당은 대부분 다 그냥 예상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이 수치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지금 보시면 효성 TNC가 한 13% 정도 지금 배당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13%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작년 배당금 대비해서 13% 정도 준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혹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거 이게 효성 TNC가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배당을 어떻게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1년, 2년, 3년, 4년 뭐 밖에 안 됩니다. 데이터가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근데 이 데이터 안에서도 2018년도에는 10,000원 주고, 그 다음에 2,000원 주고, 그 다음 5,000원 주고, 50,000원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렇죠? 보통 배당 주는 거 10배 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배당 수익률이 13%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배당을 줄지 안 줄지는 굉장히 불명확하죠. 이렇게 불명확한 종목분들은 저는 아무리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 잘 안 합니다. 동양생명,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 흐름표를 보면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뭘 파악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2007년도, 2008년도, 뭐 2007년도, 2008년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시장이 그 데미지가 있을 때 EPS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보인다 1번. EPS가 요 구간에 보면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배당이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죠. 배당도 확 줄어들었어요. 거의 배당을 1,400원을 2008년도에 주다가 2009년도에는 930원. 그 다음에 2010년도도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죠. 3,477원 정도밖에 돈을 못 버니까 배당을 943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으면 배당을 많이 주고 경기가 안 좋으면 배당을 적게 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최근에 그 2021년도 마지막 배당 줬던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동학개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었고 이익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도 따라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경기가 어떨까요? 내년 경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삼성증권은 10% 배당을 줄까요? 10% 배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증권이 한 6.24% 정도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삼성증권 쪽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체크를 한번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금융주들이 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NH투자증권도 지금 작년 배당이 한 1,000원까지 올라왔죠. 작년 배당이 1,000원까지 올라왔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EPS잖아요.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이 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바로 전년도만 해도 1,900원, 1,500원, 1,200원, 1,100원, 700원 이런 식이었는데 요렇게 되다가 3,000원까지 배당이 올라가니까 배당이 어떻게 2016년도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그 다음에 700원으로 1,050원으로 올라갔죠. 내년에는 경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기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안 좋으면은 당연히 배당이 줄어들겠죠.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NH투자증권도 지금 10% 보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하는 7% 아니면 7% 6% 정도 뭐 그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은행의 예금 금리가 뭐 5% 정도 되니까 그죠? 의미가 좀 없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금융지주는 배당을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변동성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인베스팅 해도 좋다, 배당 투자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린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400원에서 2,850원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배당이 그대로 700원이었죠 예전에. 한번 이제 배당이 줄어들었던 적이 700원에서 600원으로 한번 줄어든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크게 배당 변동성 자체가 그다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축은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증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만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아니고, 그리고 아마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뭐 증권사 CMA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조금 생기긴 할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1,000원, 600, 8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앞에서 봤던 다른 뭐 증권사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죠. 변동이 크지는 않고, 물론 지금 한국금융지주도 작년에 배당을 거의 더블로 줬어요. 그렇죠? 더블로 주면서 나온 배당 수익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배당을 기대를 하는 부분도 지금 뭐 10%를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5%대를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있는데, 아이씨, 뭐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낫지 굳이 배당에 넣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뭐 한 1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은행 예금을 지금 여러분들이 1년짜리를 만약에 넣어놓으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행은 뭐 10% 이자 안 줄게, 7% 이자 안 줄 거야 이래 버리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증권 여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넣어놓고 난 다음에 안 빼면은 계속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인 현금 흐름에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해가지고 뭐 한번 배당 먹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배당에 대해서는 요거 얘기는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워렌 버핏 얘기가 맞습니다. 워렌 버핏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이 배당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10년을 가지고 가지 않을 종목은 10분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투자 원칙,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무조건 지켜라. 이게 무슨 어릴 때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요. 이분이 보통 투자를 했던 부분도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보통 했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까지는 거의 나오는 종목이 없는 것 같고 7, 8%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6, 7, 8% 정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년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6% 배당 수익을 받는 종목에다 넣었다.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몇 프로씩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1년에 600만 원씩 받는 건가요? 그렇죠? 600만 원씩 받는 거니까 600만 원씩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배당만으로 일단 6천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토막이 나도 50%가 마이너스가 나도 1억이 50%가 마이너스가 나도 플러스가 되죠. 물론 1억이라는 그 주식이라는 게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면 얘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6천만 원이 10년, 12년, 뭐 20년 이렇게 되면 이건 계속 나오는 현금 흐름이다 보니까 종목을 오렌 버핏도 한번 사면 안 파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안 팔면은 계속 배당을 받아서 결국은 이 배당 받는 부분이 원금을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을 주식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주식의 배당은 인플레이션을 같이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을 계속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금융 지주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금융주 안에서는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정도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묘하게도 여기 효성이 들어가 있어요. 효성이 지금 시가배당 수익률로는 8.4%, 역사적 최고 배당 시가배당은 한 13%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한 6.5% 거의 한 7% 정도 배당 예상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계속 적자로 가면 좋은 건 아니고 웬만하면 적자로 안 가는 기업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회사가 한번 적자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2010년에서 11년 넘어오면서 적자가 한번 났었는데,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은 일단 계속 나오는, 그렇죠?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 최근에도 2019년도에서 2020년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은 지켜주는 이러한 모습 나오는 기업들은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일단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만 본다면은 코리안 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재보험 회사인데, 재보험 회사는 뭐냐면 보험사가 여러분들한테 보험을 이제 가입을 시켰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이 됐던, 침수해도 뭐 차 물어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침수가 최근에 많이 돼버리면 보험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또 보험을 들어요,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보험사예요. 고객이 보험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 회사는 주가는 거의 뭐 박스로 가는데 박스권 하단 근처에 와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배당 시가 배당을 그냥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일단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뭐가 걱정이 되냐면, 하도 기상이변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다 요즘 하도 기상이변이 많아서 거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삼성카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삼성카드도 일단 나쁘지 않은데 얘는 거의 주가는 포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죠.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일 쉬운 게 뭐죠? 카드부터 이제 대출을 받기 시작을 하죠. 리볼빙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삼성카드는 뭐 내년엔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사실 이제 내일이 이제 D-1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당주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 하면은, 최고로 이 시가 배당 수익률하고 역사적 배당 수익률, 역사적 최고 시가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근접하는 종목들. 삼성증권도 거의 근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 최고이고, 지금 NH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금융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의 최고 수준의 배당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주가가 빠진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뭐 이익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종목, 그래서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은 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배당 됐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시장이 일단은 계속 좀 반등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오늘도 시장은 일단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요번에 지금 중요한 거는, 아마 시장이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면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또 우리가 마음이 뒤숭생숭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마음이 뒤숭생숭할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참고는 일단 하시고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 중요한 거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추세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오늘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 부딪힌 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캔들이 저항에 부딪힌 봉이 떴으니까 저항에 부딪힌 첫 봉이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주가는 바로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 캔들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 캔들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오늘 캔들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뭐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마 종목들도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 챙길 종목들은 안전마진 좀 챙기면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호호호. 이게 안전마진 챙기는 건 사실은 저는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축하드리고, 자, 오늘 시장 계속 좀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60분 봉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조금 더 정확하게 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세 끊는 부분도 이렇게 분봉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니까 딱 지금 저항선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보인다 1번. 아직까지 저항에 부딪히진 않았고 여기에 돌파가 돼야 돼요. 시장 일단 60분봉 추세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은 60분봉 상의 저항 언저리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반등하고 있으니까 막 흥분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 이 저항선 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다 1번. 미국 시장 없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퍼시픽을 어제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되게 죄송하네. 지금 당장 돌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 일단은 뭐 보고 저항선 근처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저항선 근처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저항이 8번 거의 뭐 오늘 지금 고점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분봉까지 들어가서 볼게요. 5분봉, 3분봉 지금 계속 매물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쵸? 계속 매물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계속 매물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2336, 2335, 2340 저항선 그때 좀 조정 받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요. 들었다 1번. 일단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없이 우리 시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없이 가는 부분이라서 코스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계속 하락을 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번에 하락에 부딪혀서 깨지고 있는 요 자리 요걸 지금 돌려야 돼요. 이걸 지금 돌려내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 부분. 얘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술적 반등이죠. 그렇다 1번.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요 빠지고 있는 추세가 요거고 요거 반등했는 게 요거죠. 그렇죠? 다시금 빠지고 있는 게 요거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요번에도 이걸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금 이전처럼 이전처럼 다시금 밀릴 건지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자리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종목들을 굉장히 강하게 공략하기에는 지금 쉽지는 않은 구간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 쪽으로 갑니다. 관리의 기본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기 전까지 홀딩 콜 알겠다 2번 한번 하게 해주시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으로 간다. 요걸로 일단은 계속의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전일 대비 거래가 터지고 있는 종목은 호텔신라 거래 터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호텔신라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호텔신라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죠. 기억난다 1번.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호텔신라는 사실 지금은 종목 움직임을 보면 뭐 완전히 강세다 이건 아니에요. 종목에 이제 좀 길게 이렇게 보게 되면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호텔신라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요 추세가 아니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선이 패턴선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패턴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얘는 하면은 여기 근처가 저항입니다. 보인다 1번. 여기 근처가 저항이에요. 여기 근처가 저항이니까 86,000원 언저리에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보십시오. 86,000원 언저리에 저항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잘 되면 지금 V자 반등 중에서 이전 완전 추세 지금 여기 안에서는 추세가 전환이 되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요 모양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일단은 강세고 중국인이 이제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을 할 때 뭐 검사하는 부분을 다음 달 4일인가요? 그때 해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서 그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 관심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두산 에러빌리티 쪽으로 거래가 조금 몰리고 있는데 이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쪽으로도 오늘 반등 중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어제 이제 오후에 말씀해 드릴 때 요거 돌파 못하면은 조금은 줄여놔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오늘 딱 그 부분의 저항이네요. 오늘 조금 줄여놓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오늘 저가 깨지기 전까지 그냥 홀딩으로 가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으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반등 중이고 그 다음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뭐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뭐 거래시장에서 거래 동반되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현대바이오, 삼천당 제약 쪽으로 지금 거래가 조금 몰리는 그런 모습인데 삼천당 제약은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저항이네요. 보이시죠? 그 저항 받았던 부분에서 지금 약간 뭐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일단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세요. 넣어두시고 저항 부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면 그때 관심 가지셔도 될 걸 일단 보입니다. 서울반도체 쪽으로 거래가 조금 있고요. LNF 쪽으로 거래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정도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오스코텍 쪽으로 좀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 오늘 오르다가 대부분 좀 조정을 받나요? 오후까지 살아남는 놈을 보죠.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후까지 살아남는 놈을 보고 시장은 아까 이제 받는 것처럼 저항선 근처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둘 다 기술적 반등, 계속 반등 구간이니까 그거 일단 염두하시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마진 또 챙겨야 되는 종목이 있네요. 챙기고 갑니다. 안전마진 챙겨야 되는 종목은 조금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그것도 그렇게 반 챙겨서 얌얌하도록 합시다. 얌얌하도록 하고요. 뭐 그 정도 일단 움직임을 주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기술적 반등하고 있다. 한 번 더 시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데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흥분하지 마세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최소한 60분봉상의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요거 전환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 그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도대체 뭔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회원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말씀을 해 드린 대로 그거 우리 회원분들은 요 교육받는 부분 여기 보시면 초급과정, 중급과정, 주식 특강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중에서 중급과정에 보면은 뭐 캔들이 어떤 식의 모양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배당 관련된 부분 조금 언급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종목들 지금 시장에 따른 종목들 움직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 드렸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